안녕하세요. 오늘장 일장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진입니다. 미국의 재정절벽 우려를 여전히 안고 있는 상황에서 1호 전 재무장관 회의가 열렸지만 그리스가 구제금융을 받을지 여부를 결정짓지 못했습니다. 두 가지 악세가 전혀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코스피는 1880을 깨는 듯 했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막판에 낙폭을 줄이면서 1880선은 지켜주었습니다. 박스권 하단에 대한 지지를 받긴 했지만 여전히 힘이 없는 코스피는 외국인들이 판 날과 동시에 나흘 연속 조정을 받는 양상이었는데요. 오늘 장중에 기관이 외국인과 함께 파는 쪽에 동참한 것도 수급상 공백을 낳았다는 분석입니다. 경기 민감주는 계속해서 신저가를 경신하고 있고 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백화점 3인방 패션주를 중심으로 한 올겨울 한파 수혜주들이 꽤 많이 움직여 주었습니다. 코스닥 역시 막판에 낙폭이 좀 커졌다가 다시 줄이는 듯한 모습이었는데요. 확실한 건 10일 거래일 만에 코스닥도 약세로 돌아섰다는 점이죠. 정확한 종가부터 체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시황센터 김혜영입니다. 11월 13일 마감 시황 살펴봅니다. 오늘 반등에 성공하며 오름세로 장출발한 코스피 지수는 장초반 하락 반전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1900선이 붕괴된 후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폭이 더욱더 확대가 되면서 1880선까지 밀려났는데요. 이후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서 그리스의 구제금융 합의에 도달되지 못하며 투자 심리는 더욱더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0.59% 하락하면서 1889선에서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 기관이 249억 원, 외국인은 303억 원의 동반 매도세 보이면서 지수의 낙폭은 깊어져가는 하루였고요. 반면 개인은 434억 원의 매수세 보였지만 지수를 받쳐주기에는 역부족인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코스피 시장에 비해 견조한 흐름을 보여오던 코스닥 지수, 오늘은 10일 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전환되면서 장 마쳤습니다. 520선을 하회한 뒤 오후 들어서면서 낙폭을 조금 더 키운 뒤 막판 들어서면서 낙폭을 조금 줄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1.46% 하락하면서 513선에서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세를 보였지만 지수를 받쳐주기에는 역부족인 하루였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500억 원이 넘는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되면서 지수는 낙폭을 기운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상승으로 장 출발했습니다. 미국의 재정절벽 우려감과 그리스의 구제금융에 관련된 불확실성이 더욱더 불거지면서 유로화의 약세 흐름과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작용된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오늘 환율은 1원 30전 오르면서 1089원 90전에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먼저 삼성전자입니다. 장 초반에는 약세 흐름을 보이다가 이 막판 들어서면서 0.30% 상승으로 돌아선 모습인데요. 삼성전자 오늘 134만 9천 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반면 현대차의 경우 2%가 넘는 하락 흐름 보이면서 주당 4,500원씩 밀리는 하루였습니다. 이 현대모비스만이 보합권에서 장 마쳤고요. 기아차 역시 2% 이상의 내림세 보이며 55,3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생명과 SK하이닉스는 강보합권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반면 한국전력의 경우 1% 이상의 내림세 보이면서 종가 26,650원을 기록했고요. 현대중공업의 경우 2% 이상의 내림세 보이면서 주당 4,500원씩 밀리는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오늘 대장주인 셀트리온이 3% 이상의 하락 흐름 보였습니다. 25,4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파라다이스 역시 장 초반 강세를 보였지만 이후 오후 들어서면서 낙폭을 확대해 3.79% 빠지며 주당 800원씩 밀리는 하루였습니다. 반면 SM의 경우 3% 이상의 강세 보이면서 오늘 69,2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이 오늘 약 보합권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CJ ENM의 경우 1% 이상의 하락 흐름 보이면서 29,5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오늘 동서의 강세가 눈에 띄었는데요. 5.88% 급등세 보였습니다. 동서의 경우 100% 무상증자를 결정한 이 영향이 주가에 강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동서 오늘 5% 이상의 오름세 보이면서 36,0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1880선까지 밀려나면서 증권주 주가 역시 동반 내림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삼성증권의 경우 오늘 1% 이상의 하락 흐름 보이면서 47,2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대우증권이 오늘 3% 이상의 하락세 보이면서 1,400원에, 현대증권도 1% 이상의 내림세 보이면서 84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LG그룹주 주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약세장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LG그룹주 주가는 상승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LG전자의 경우 2.62% 오름세 보였습니다. 이 LG전자는 옵티머스 집 판매 소식이 호조로 돌아선 모습이었는데요. LG전자 오늘 78,4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LG유플러스 역시 2% 이상의 오름세 보였고 LG생활건강과 LG 역시 강보합권에서 장을 마친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백화점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화점 업체들이 추운 날씨로 매출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에 오름세를 보인 하루였는데요. 롯데쇼핑이 2.25% 상승하면서 전일 대비 7,500원씩 오르는 모습이었고요. 현대백화점 역시 6% 이상의 급등세 보이면서 주당 9,000원씩 올랐습니다. 신세계 역시 3% 이상의 오름세 보이는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현대중공업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수주 실적 부진으로 인해 오늘 사거래일째 하락 행진을 이어갔는데요. 2% 이상 내림세 보이면서 주당 4,500원씩 밀리는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대한전선 살펴봅니다. 대한전선이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소식에 급락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오늘 10% 이상 내림세 보이면서 7,37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태광 살펴봅니다. 전일 3분기 저조한 실적을 냈던 태광 오늘까지 급락세 보이면서 장 마쳤는데요. 오늘 5% 이상 빠지면서 23,2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한국콜마홀딩스 살펴봅니다. 한국콜마홀딩스가 중국 경기 회복 기대감에 오늘 강세 보인 하루였습니다. 중국의 지도부 정권 교체에 따른 기대감이 주가에 상승 탄력을 붙인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5거래일째 오름세 보이면서 오늘 한국콜마홀딩스는 18,2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애경유화 살펴봅니다. 애경유화가 신사업 기대감에 강세 보인 하루였습니다. 오늘 5.41% 오르면서 62,3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실적 발표에 따른 업종 살펴봅니다. 먼저 DID입니다. 전일 DID에서는 3분기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했다라고 밝히면서 이틀째 급등세 이어갔는데요. 오늘 14.88% 상한가 나타내면서 5,48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반면 세월테크의 경우 3분기 실적이 부진하다라는 공시를 내면서 14.44% 하한가 나타내며 22,3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아직 장이 종료되지 않은 중국 상해종합지수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 봤더니만요. 장중에 1.5% 이상 낙폭을 키웠었는데 현재는 1.2% 안쪽으로 낙폭을 역시 줄여주는 모습입니다. 2050선 중심의 등락. 우리 코스피는 오늘 10포인트 남짓 빠졌죠. 여의도로 가서 분석을 들어보겠습니다. NH농협증권 이아람 연구원부터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중한테 굉장히 걱정했었는데 수급이 좀 꼬였지만 막판에 낙폭은 줄였네요. 네, 오늘 코스피 시장은 소폭 상승 출발했지만 장 초반 순매수를 보이던 기간이 이내 매도 우위로 돌아서면서 지수는 1900포인트를 하회했고 장중한 때 1882포인트까지 낙폭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장 후반 2시 정도를 기점으로 외국인이 순매도 규모를 줄였고 연기금이 매수 규모를 확대하면서 낙폭이 축소되는 모습이 진행됐습니다. 개인이 저가 매수에 나섰지만 외국인이 4거래 연속 순매도에 나섰고 오늘은 기관 역시 동반 순매도에 나서면서 부진한 수급 여건을 조성했습니다. 미국의 재정절벽 등 대외 악재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면서 매수세가 약화된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현 주가 수준이 저점이라는 인식도 강해 급격한 하락세는 제한된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섬유유보, 보험, 통신업종, 전기전자 업종이 상승세가 두드러졌고 은행, 의약품, 운수창고 업종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예, 무엇보다 11거래 만에 약세로 돌아선 코스닥은 왜 이렇게 부진했나 그 이유도 궁금한데 외국인이 꽤 많이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코스닥 업종은 그 주식시장이 불확실할 때 변동성이 더 크게 나타나다 보니까 최근 코스닥 지수의 부진, 그 상대적 낙폭이 좀 심화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코스닥보다는 연말 기간 매수세, 윈도우 드레싱 기대감에 따른 그 대형주를 중심으로 잘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말씀은 곧 미국의 재정 절벽 우려라든가 그리스를 중심으로 한 유로존 우려가 여전히 있지만 지금 이렇게 빠질 때 1900 밑에서 사도 된다라는 얘기로 들립니다. 그럼 전략적인 측면에서 내일장 전망과 전략 함께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 어제 열린 EU 재무장관 회의에서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 집행은 승인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주말 그리스 의회가 추가 구제금융을 받는 조건 중 하나인 새 긴축안을 승인했지만 트로이카 내부적으로 이견이 대립되면서 구제금융 결정은 오늘 20일 재차 열리는 EU 재무장관 회의에서 진행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는 이 같은 내용이 이미 어느 정도 인식되고 반영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현재 시장의 관심은 미국 재정절벽 우려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오늘 밤 미국 하원이 재정절벽 이슈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오는 16일에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 지도부를 만나 재정 감축안 등에 대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부자 증세와 관련된 양당 간 이견 차이가 크기 때문에 시장 기대를 충족시킬 만한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의 경제 지표가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경기 회복 기대감을 높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재정절벽 우려가 시장 심리를 위축시키면서 당분간 주시장 조정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지난주 발표된 미국의 소비자 신뢰지수가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데요. 11월 미시건대 소비자 지수는 84.9로 지난 2007년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10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도 72.2로 2008년 2월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소비 심리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11월 23일 시작되는 쇼핑 시즌과 더불어 현재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주시장의 하락 경직성을 방어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따라서 현재 주시장의 조정을 저가 분할 매수 국면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 유망 업종으로는 11월 23일 시작되는 쇼핑 시즌 수혜 업종인 IT와 경기 소비재 업종과 또 오바마 정부의 정책 수혜가 예상되는 헬스케어, 대체에너지 관련주 이들 업종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조정 국면은 주식을 사야 되는 국면으로 활용하면 좋겠다라고 하셨고 IT와 경기 소비재, 헬스케어, 대체 에너지 쪽에 유망해 보인다라고 유망 섹터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지금까지 NH농협증권 이하람 연구원의 분석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수급 분석을 한번 들어보죠. 코스피가 왜 이렇게 오늘 아찔한 경험을 또 해야만 했는지, 코스닥은 왜 그렇게 잘 가다가 랠리를 오늘 멈출 수밖에 없었는지 수급에서 그 원인을 찾아보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오늘은 샘플러스 로즈스타클럽 이상로 전문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역시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자들조차도 눈치 보기가 극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외국인들 어제 웬걸 코스닥을 산다 했더니 오늘은 또 팔고 현물을 코스피에 좀 많이 파는 듯 했던 외국인도 막판에는 매도 물량을 많이 줄이고 끝냈네요. 예, 맞습니다. 일단 뭐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은 상당히 긴 방망이를 휘둘르기보다는 정말 짧은 번트를 대는 순간이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부분 자체가 개인 투자자들이 원래 단기 매매를 주로 한다고 얘기를 많이 하던데요. 하지만 그런 부분보다는 지금 외국인이나 뭐 기관 마찬가지로 메이저급 세력들 또한 지금 단기 매매에 조금 치중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매수세가 어느 정도 유입이 되는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이 조금 많이 나왔다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대신 코스닥 같은 경우에 상당히 큰 폭의 낙폭이 또 기록을 했습니다. 그만큼 일단 외국인의 매물 자체가 많이 발생을 했다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하지만 장중 낙폭 자체를 기관이 매수세에 계속적으로 동참을 해주면서 조금 마지막에는 좀 줄이는 모습이 아니었나 그렇게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우리가 업종별로 조금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업종별로 한번 살펴보시면요. 외국인의 매수세가 가장 많이 유입된 곳은 화학업종이었죠. 그리고 전기전자업종, 기계업종에 대해서 매수세가 많이 발견된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실 수 있겠고 통신업종 그리고 유통업종에서 많은 매수세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관이 주로 매수를 했던 섹터는 오늘은 유통, 철강, 금속, 그리고 음식료 업종, 그리고 전기전자, 통신업종까지 경기 방어적인 성격이 강한 반면에 거기에 대해서 IT 전기전자로 비롯되는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도 계속적인 방어가 조금 들어가는 오늘이 아닌가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요, 이제 이번 주 한 15일 정도 되면은 3분기 어닝 시즌 사실상 막을 내린다고 들었습니다. 오늘까지도 뭐 어제도 극심했었고 이번 주 들어 더 심하다라는 느낌을 주는데 실적에 따른 주가의 상승 또는 하락, 주가 차별화 현상이 이제는 좀 15일 전후로 해서 진정이 되겠습니까? 일단은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입장인데요. 실적적인 부분이 대부분 다 이제 반영이 될 시점이죠. 반영이 될 시점이지만, 지금 외국인이나 기관이 주로 사는 업종은 IT와 전기전자입니다. 그만큼 IT 전기전자에 대해서 조금 더 눈여겨보셔야 되는 점이 실적적인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그 부분 자체가 어느 정도 근본적으로 바탕을 깔고 올라간다는 점이 일단 3분기를 보시더라도 우리가 흔히 하는 3분기는 IT 전기전자에 대해서 상당히 불황기입니다. 하지만 실적적인 부분이 어닝 실적을 기록을 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소비 심리가 개선되는 지금 시점에서 4분기에도 또한 IT 랠리가 좀 더 이어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기대감이 조금 반영이 되는 듯 하고요. 그리고 지금 실적적인 부분을 다 반영을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너무 짧지 않았나,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코스닥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코스닥을 같이 보시면 일단은 랠리를 시작을 할 때 어느 정도 지금 이 폭에서 올라오는 시점이 좀 있었는데, 올라오는 종목군들을 보시면요, 실적적인 부분이 아니라 일단은 테마주 성격이 강한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낙폭 자체로 인해서 다시금 올라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실적적인 부분 자체가 동반되는 종목군이 살아날 수밖에 없다고 조금 말씀을 드리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외국인의 매물 자체가 나왔던 것도 IT 분야가 아니라 다른 분야였기 때문에 실적이 그래도 주가의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기대감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소비적인 기대감은 중요하지, 다른 기대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점에서 사실상 좀 힘들지 않나,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실적에 따른 주가 차별화는 앞으로 더 진행될 거다. 실적이 기본이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특별히 정말 오래간만에 어떻게 보면 홈쇼핑은 돼도 백화점은 안 된다라는 분석이 많았었는데요. 실적에 대한 전망도 안 좋았었고요. 오늘 갑작스레 백화점 3인방의 급등세가 많은 거래를 동반하면서 시연이 되었습니다. 오늘 왜 급등했다고 보시는지 분석과 앞으로의 전망도 함께 좀 부탁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글로벌적인 부분도 좀 같이 보셔야 된다고 저는 조금 생각을 하고요. 어제 시장을 글로벌 증시를 한번 따져보시면 중국 GDP 성장률이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를 하는 결과를 나타냈죠. 그리고 미국의 소비자 지수가 개선되는 모습도 나타냈습니다. 그만큼 지금은 소비가 개선된다는 말은요, 일단은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거기에 대한 이유는 일단은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소비가 먼저 활성화가 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경기 부양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 시점에서 지금은 시세 초입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여론이 좀 많지 않았나,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 그만큼 현대백화점이라든지 아니면 신세계백화점 같은 경우에 오늘 상당히 큰 폭의 상승세를 좀 기록을 했는데, 일단 주가적인 메리트도 조금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글로벌적인 어느 정도 소비 심리 자체가 회복되는 와중에 조금 오버해서 좀 오른 그런 경향이 좀 있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인 차원에서 같이 현대백화점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아직까지 저항 구간에 갇혀 있는 구간은 확실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박스권 하단을 지지받고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 강한 차트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상당히 위에는 아직까지의 매물 구간이 존재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단기적인 시세를 보신다면 15만 원 선에는 1차적인 매도를 하시는 자리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N자형 파동을 그릴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만큼 지금은 저항 구간이 상당히 크게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 자체를 꼭 한번 체크를 하셔서 염두에 두시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나라 시장에 환율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환율이 그만큼 아직까지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 자체가 제조업 경기가 죽어가는 와중에 거기에 대한 반사적으로 소비 심리를 이용해서 유통주라든지 음식료 업종이 좀 더 많이 오르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
끼어 있다. 그 부분은 꼭 명심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환율 레벨이라든가 좀 살아나는 듯한 소비 심리, 게다가 원체 이제 쌓여져 있는 그런 가격대에서 오늘 좀 오버해서 많이 오른 것 같으니까 특별히 현대백화점은 매물대 감안했을 때 1차 매도가 맞다라고 사인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자, 이 밖에 오늘 또 특징주 어떤 것을 꼽고 계신지요? 예, 맞습니다. 오늘 특징주로 꼽는다면요. 일단은 오리온과 현대차를 조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오리온 같은 경우에 지금 오르는 이유를 한번 보신다면 일단은 내수주가 상당히 지금은 강력하게 형성이 되어 있죠. 그만큼 시세적인 부분을 많이 분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만큼 환율 하락이 장기화되는 시점에서 지금은 내수주가 반사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중국발 내수주가 부각이 되면서 오리온이라든지 빙그레 같은 종목군들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초코파이를 먹으면서 바나나 우유를 같이 마시기는 쉽지 않죠. 하지만 그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중국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초코파이를 먹으면서 바나나 우유를 마신답니다. 그만큼 초코파이에 대한 매출 자체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오리온이면 또 과자 산업도 상당히 크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중국 매출이 상당히 기대감이 많이 끼어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일단 오리온 차트를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같은 경우에 전형적으로 그냥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는 차트죠. 그만큼 21선을 계속적으로 지지를 3번이나 밟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차트입니다. 그러면 이런 차트들 같은 경우에는 21선은 우리가 볼 때 거의 45도 각도라고 생각을 하면서 거의 진행을 좀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차트로 바뀌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같은 와중에는 이격도가 상당히 좀 커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11선 공략을 좀 더 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 올라가는 말에 올라타야지 지금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장입니다. 그만큼 105만 원 선 밑에서는 조금 우리가 공략을 할 수 있는 단계로 보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가가 높지만 이 주가는 결코 수급이나 아니면 반사이익 덕분에 높다고 생각할 수 없는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수로 가담을 하시자.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리온 말고 현대차를 또한 특징주로 꼽아주셨는데 소위 이제 미국의 연비 과장 이슈로 개파락했던 그 부분을 어느 정도 메운 이후에 오늘 6일 만에 결국 빠지고 말았네요. 예, 일단은 1차적인 목표가가 조금 도달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자리에서 22만 원 선에서는 우리가 약간은 이익 실현이라든지 아니면 비중 축소의 관점으로 조금 접근을 하셔야 되는 관점입니다. 사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부분 자체가 지금은 추세 이탈을 했던 부분이었죠. 그만큼 갭 하락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추세 이탈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금 이 지점 자체를 공략을 해서 다시 반등을 주기에는 지금 현대차의 악재가 아직까지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환율은 아직까지 변함이 없이 1,100원 밑에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미국발 악재가 있었죠. 거기 현대차는 그대로 직격탄을 맞으면서 아무것도 해결된 부분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급적인 부분으로 보시더라도 단기적으로 외국인의 물량 자체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단기적인 상승은 있었을 뿐이지 추가적인 상승세는 지금부터는 조금 힘들지 않겠나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저항과 지지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나 현대차가 정말 기분 좋은 일이 생겨서 22만 원을 돌파하는 일이 발생이 되면 그때는 우리가 다시금 매수세에 가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또 다른 추세가 시작이 되는 경우죠. 그만큼 상단까지는 또다시 열려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22만 원을 돌파하시는 걸 보고 재매수의 기회를 삼지 지금은 우리는 매도를 하는 구간으로 삼아야 된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차 비중 축소 내지는 이익 실현, 앞선 오리온은 갖고 계신 분들은 계속 홀딩해 주시거나 혹은 11선 부근인 105만 원 정도에서 팔고 다시 사 들어갈 수도 있겠다. 오리온 조금 긴 관점에서 공략해 볼 만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깊이 있는 분석 종목별로 많이 들어봤네요. 샘플러스 로즈스타클럽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 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무엇보다 오늘 밤 독일의 경기 기대지수라는 게 나오네요. 유로존 우려가 그리스에서만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일 것 같습니다. 독일이 휘청이고 있는 이 시점이기 때문에 독일의 이 지표도 챙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 시간인데요. 내일장에 필요한 전략을 미리 한번 얘기 나눠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함께합니다. IM투자증권 영업부의 주대영 대리님, 그리고 HMC 투자증권 명동지점에서 유성만 대리님이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두 분이 내일장 이렇게 하면 수익이 날 수 있다고 하십니다. 화면 먼저 보실게요. 자, 내일장에 주식 사도 되는지, 어떤 종목을 살지, 그리고 종목 살 때 꼭 필요한 기준이나 선정법이 있다면 무엇일지 세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주대영 대리님은 다시 회귀하셨네요. 밴드 상단 돌파 때까지 관망하자. 유성만 대리님은 개별 종목의 차별적 접근을 잘 해야만 한다. 그리고 주대영 대리님은 선별적 매수 관점, 그리고 유성만 대리님과 역시 비슷한 톤이신 것 같은데, 유성만 대리님은 기관이 사는 종목 가운데 실적이 되는 종목, 요즘 이런 교집합을 많이들 얘기하고 계시죠. 유성만 대리님은 코오롱 생명과학이 좋아 보인다고, 주대영 대리님은 요즘에 쉘가스 관련해서 뜨는 삼천리를 준비해 오신 모양입니다. 자, 먼저 뷰가 바뀌신 우리 주대영 대리님의 전망부터 좀 들어보죠. 원래 지난주에는 공격적으로 한번 사보자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1920을 넘었었단 말이에요. 근데 종가상 1920을 그때 돌파했었죠. 지금 또 빠져가지고 네. 다시 한번 뭐 밴드 안으로 좀 회귀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요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게 유로 달러의 흐름입니다. 장중 유로 달러 흐름에 따라서 국내 시장도 금일 같은 경우 같이 동반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이러니한 건 이제 S&P하고 나스닥 선물 역시 같이 지금 유로 달러랑 거의 디커플링보다는 완전 커플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동조화된 현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 시장도 그 흐름에 따라서 일희일비한 모습인데요. 그래도 막판에 좀 아래 꼬리를 두면서 막판에 종가 관리를 좀 해놨다는 게 고무적이 않나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파생 쪽에서 놓고 보면 장막판에 좀 들어 올리는 게 쉽진 않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좀 많이 올려놨다는 거죠. 그 중심에는 이제 삼성전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삼성그룹주 중에서 지금 대표 주식인 건 당연히 아실 텐데요. 삼성전자를 뺀 나머지 삼성그룹주들은 지금 상당히 좀 안 좋은 그림을 나타내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삼성 SDI나 삼성 엔지니어링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좀 빠져 있는 걸 느끼실 수 있는데요. 삼성전자만 버티고 있는 국내 시장. 그래서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이렇게 강한가라고 했더니 지난주 금요일 날 갤럭시 S3가 전 세계 판매 1위 스마트폰으로 등극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에 대고 또 외인들은 또 이제 차익 실현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130만 원대에서 굳건히 지키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가 지금 1900선에서 좀 안착해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1차적으로 1920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1900선은 금일 같은 경우도 아침에 1900선 위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누구나 다 다시 한번 재상승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유로 달러가 밀리면서 나스닥 선물 밀리고 같이 동반 좀 급락한 모습. 그나마 다행인 건 대만보다는 좀 낙폭을 키우지 않았다는 모습. 대만 같은 경우는 한 1.8% 이상 뭐 급락하면서 거의 2%에 가까운 급락을 보여주는데요. 국내 시장은 좀 선방했다는 점에서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수적인 중국 정부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금일 같은 경우 중국도 1.5%가량 상해지수가 하락하면서 2050선에 좀 막혀있는 모습입니다. 밴드 하단이 2000이고 밴드 상단이 2100으로 지금 제시되고 있는데요. 상해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호재가 나오면 오히려 대밀리고 악재가 나오면 대반등하는 그런 청개구리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가 좀 호조 소식이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 10월 무역 수지가 흑자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했다는 소식인데도 불구하고 금일 같은 경우 좀 낙폭을 키웠다는 점에서 일단 반대 성향이 좀 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 정부가 주가에 대해서는 관리라기보다는 그냥 좀 방치하지 않나라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완전히 보수적으로 좀 대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 GDP가 13%까지 가던 GDP가 7.4까지 거의 뭐 반토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17에서 19%가 유로존 국가와 미국에 수출하는 그 물량입니다. 그러니까 수출을 뺀 나머지 거의 내수로 인해서 지금 7.4를 만들고 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은 좀 아쉬울 게 없다라고 보고 있고 그 안에서 자급자족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그런 힘을 길렀다라고 지금 보니까요. 중국은 그냥 따로 국밥식으로 따로 띄워놓고서 보시는 게 더 속편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바로미터는 지금 유로 달러가 좀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1.3에서 되밀려서 다시 1.27을 지금 깨고 내려갔으니까요. 1.27 좀 회복하는 거 한번 살펴보시고요. 유로 달러가 오늘 급락한 거 당연한 이유가 있죠. 그 IMF하고 그리스하고 좀 불협화음이 일어났다는 점인데요. 유로 장관 회의도 있고 하니까 좀 지켜보시면 그렇게 쉽게 정치권에서 나쁜 쪽으로 결단을 내리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좀 시간을 딜레이 시킬 뿐이지 결국 합의를 도출할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금일 같은 좀 폭락장은 아니더라도 종목별로 산재하게 좀 많이 빠진 종목들이 많습니다. 올라간 종목도 많이 올라갔는데요. 대체적으로 한 발짝 물러서서 1920선까지 좀 보수적으로 하고 종목 선정법에서 선별적 매수 관점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은 뭐 따로 떼어놓고 보고 일단 유로 달러가 우리 코스피 1920과 더불어서 1.27달러를 얼마나 빨리 이제 거기에서 벗어나는지 위쪽으로 올리는지가 중요한 변수다라고 두 가지를 코스피 지수 측면에서 유로 달러 측면에서 짚어주셨습니다. 일단 뭐 유로존 문제는 시간 걸리겠지만 잘 해결이 될 거다라고도 짚어주셨죠. 자, 그렇다면 우리 유성만 대리님의 얘기, 제가 내일 주식을 좀 사볼까요? 라고 질문을 드리니까 개별 종목으로 차별적 접근, 지난주와 동일하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요즘 투자하시는 분들 고민 많으실 겁니다. 일단 미국 대선도 끝났고 어느 정도 예상하던 대로 오바마 후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또 그 다음날 합쳐서 미국 다우지수는 400포인트 이상 빠지고 국내 증시 또한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그동안 말이 나왔던 재정 절벽에 대한 우려감이 현실화되면서 혹시나 또 작년 한 8월과 같은 그런 똑같은 위기가 혹시 발생되는 건 아닌가, 또 그런 두려움 때문에 현재 추가적으로 매수 여력이 있으신 분들도 추가로 시장에 진입을 할까 말까 고민이 많으신데요. 그러니까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재정 절벽에 대한 우려감은 지금 좀 어느 정도 시장에 있지만 크게 우려하실 염려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재정 절벽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이미 합의가 끝난 상태이고, 또 이미 전 정부였던 오바마 정부가 재선에 성공하면서 기존의 이런 양적 완화 정책을 이어갈 거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또 그리고 또 요즘 최근에는 다시 또 그리스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는데, 이 그리스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나왔던 이야기고, 단지 이런 그리스 위기 같은 유럽 위기는 그 시기의 문제일 뿐이지 해결되는 거 있어서는 언제든지 해결 가능하다고 봅니다. 단지 이런 좀 미국 대선이 끝나고 좀 그러한 이런 혼란 상태에서 다시 또 한번 그리스 위기가 다시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상황을 이런 본격적인 그 대세적인 상승 장세 전에 좀 과도기, 혼란기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한 현재 또 종목 교체기인데요. 이러한 시기에 좀 적정하게 이렇게 종목 선정을 해서 매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현재 또 미국 양적 완화의 3차 양적 완화의 후행적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이렇게 주목해야 될 것은 중국인데요. 얼마 전에 중국의 물가 상승률이 예상치를 하회한 걸로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중국의 물가 상승률이 안정된다는 것은 차기 정권인 시진핑 그 정권이 이제 중국의 이런 공격적인 성장 정책을 할 수 있는 이런 발판을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따라서 미국의 이런 그 소비가 되살아나고 중국의 이런 공격적인 경기 부양책이 이렇게 다시 고개를 들 경우에 우리나라 증시도 본격적인 탄력을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아직 본격 상승이 나타나기 바로 전에 혼란기, 과도기를 시장은 경험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아니 종목 얘기를 좀 빨리 해주지 왜 이렇게 시장 얘기를 하나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시장이 오를 때는 대충 찍어서 좀 골라 사도 오를 가능성이 높은데 수익이 날 확률이, 지금은 그만큼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종목을 잘 고르셔야만 수익이 나고, 또 수익이 난 종목에서만 계속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자, 주대영 대리님이 그래서 종목 선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까 선별적으로 잘 사야, 선별적 매수 관점을 얘기하셨잖아요. 지금 이제 섹터부터 말씀드리면요. IT 섹터하고 이제 지주사, 그리고 이제 네. 셰일가스하고 유통, 이렇게 크게 네 가지가 있고요. 정말 뭐 단타 관점의 트레이딩은 이제 제약 쪽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약 쪽은 워낙에 좀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좀 뺐습니다. IT부터 말씀드리면, IT는 지금 SK 하이닉스하고 LG 디스플레이가 있는데요. 기관들이 오히려 물량을 좀 줄이고 있는데 외인들이 좀 사고 있는 그런 모습도 있고요. LG 그룹주 같은 경우는 지금 기관들의 전폭적인 러브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수 버팀목으로 지금 등장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뺀, 삼성그룹주를 뺀 삼성전자와 LG 그룹주들이 거의 시세를 받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좀 안 좋은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회사들도 몇 군데 있습니다. 그 STX 그룹하고 두산 계열 쪽이 조금 안 좋게 지금 추풍 낙엽처럼 계속 빠지고 있는데요. 분명히 좀 뭔가 모멘텀이 필요할 것 같고요.
자, SK 하이닉스부터 좀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갖고 온 종목이기도 한데요. 지금 네. 정배열에서 지금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곧바로 지금 AS도 들어보죠, 뭐. 예, 200일선에서 어느 정도 지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금일 같은 하락장에서도 어느 정도 꿋꿋이 버텨줬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이 SK 하이닉스가 LG 디스플레이를 지금 따라가는 추종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해도 된다라고, 사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럼 이제 LG 디스플레이를 좀 넘어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잠깐만. 지난주에 SK 하이닉스 요거 한 28,000원 전후까지 본다고 하셨었죠? 예, 27,000 후반까지 보고요. 원래는 그 SK하고 하이닉스가 합병할 때 가격 3만 원까지는 충분히 맞다. 열려 있다라고 저는 예, 지금 예. 보고 있습니다. 근데 3만 원까지 지금 바로 치고 올라가기엔 가격에 대한 갭도 워낙 크기 때문에요. 1차로. 예, 1차로 한 27,000원 후반대하고 2차는 한 3만 원 정도까지 노려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네, 사실 어떤 측면에서 이제 LG 전자가 갈 것도 같은데. 그렇죠. 지금 LG 전자가 그런데 이제 전고점 부근인 그 8만 원 8만 원 그때를 지금 못 돌파하고 있습니다. 7만 원 후반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좀 돌파해줘야 좀 갈 수 있다라고 보고요. 오히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먼저 갔죠. 그렇기 때문에 LG 전자도 힘을 받아서 어느 정도 우상향할 수 있는 그림을 그려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관의 매수 여력이 얼마만큼 남았는지 잘 모르겠지만요. 지금 현재 추세 자체는 LG 그룹주들의 상승은 당연시 되고 있기 때문에 LG 전자 같은 경우 금일도 상승하면서 지수 하락에 대한 하방 경직성을 제공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LG 디스플레이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아까 보셨다시피 지금 거의 정배열 상태에서 지금 쭉 뻗어나가는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데요. 그동안 상대적으로 뚫기 힘들었던 29,000원 후반대 3만원 심리적 저항 라인을 돌파하고 나서는 거의 무섭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의 36,600원까지 갔다 지금 35,000원까지 밀리긴 했지만요. 지금 현재 살아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러브콜을 보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승 자체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IT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트레이딩 관점으로 SK 하이닉스하고 LG 디스플레이가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주사 쪽 흐름 보면요. 지수자 쪽 같은 경우는 이제 SK가 있는데요. SK도 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미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금 지수 방어주의 지주사를 좀 편입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는데요. 어찌됐든지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요. 정고점이었던 요 17만원 정도, 요 선이 살짝 깨지면 한번 사서 다시 한번 이렇게 17만 7천원이나 17만 8천원 이상에서 좀 팔 수 있지 않나. 그렇게 트레이딩 관점 잡아드리고요. GS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S가 요번에 조금 올라갔다가 좀 어제 같은 경우 좀 약간 밀리면서 시세에서 좀 벗어나는 흐름이 아닌가라는 그림이 나타났었는데요. 금일 같은 경우 아래 꼬리를 두면서 조금 반등을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K랑 함께 놓고 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 밖에도 이제 쉘가스와 유통을 아까 유망하게 본다라고 하시는 것 같던데, 네. 쉘가스주는 진짜 오바마 수혜주로 얘기하기 전서부터 움직이기 시작해서 지금도 계속 꾸준히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좀 한국가스공사를 대표로 해서요. 셰일가스 관련주를 해갖고 좀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의 61선과의 이격 좁힘이 없이 그냥 쉼 없이 올라갔다고 보실 수 있는데요. 네. 예, 주봉의 모습입니다. 거의 뭐 개별주처럼 그냥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거의 100% 더블 퍼센트 지금 보여줬는데요. 재밌는 건 이 좀 더 큰 그림을 가서 이제 월봉의 그림입니다. 거의 다 와 있죠, 지금. 요거만 돌파해 준다면 어느 정도 시세 분출 가능 구간에 있다라는 거죠. 큰 종목군들이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쭉 올라가는 건 다들 경험해 보셔서 알 겁니다. 포스코 역시 10만 원대에서 70만 원까지 갈 때 쉼 없이 갔다는 점. 이런 종목들이 이번 시세 탄력을 한번 받게 되면 미국 대선 오바마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그 관련해서 셰일가스 관련해서 기관에 폭발적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한국가스공사하고 SK가스 그리고 LPG 업체죠. 이원하고 이렇게 보시면은 셰일가스 쪽은 어느 정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 좀 개별주 쪽으로 보게 되면 KSS 해운 정도가 괜찮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 관계상 좀 짧게만 얘기를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유통주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혹시 많이 오른 백화점주도 거기 포함되는지, 아까 현대백화점은 매물대 감안해서 지금 1차적으로 좀 팔자리다라는 분석도 있었거든요. 예, 뭐 한 번씩 쉬어가야 되는 그 60일선 예우를 지켜야 되는데 그냥 한 번에 뚫어버렸습니다. 뭐 상승폭이 상당히 강했죠. 6.64% 마감을 했는데요. 일단 기관들이 어느 정도 실적 가셔야 되는 기대감을 좀 갖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명동거리 나가보면 대체적으로 중국인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춘절 연휴에도 엄청나게 물건들을 많이 쇼핑을 해갔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는 충분한 실적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실적에 대한 가시화를 담보로 해서 지금 산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데 금일처럼 이렇게 좀 기술적으로 볼 때 60일선을 한 번에 돌파한 그림은 조금 아니다라는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좀 멀리 가기 위해서는 오히려 좀 천천히 가는 게 정상일 것 같은데요. 오히려 롯데 미도프하고 신세계 쪽은 60일선에서 맞고 떨어진 그런 그림이 있으니까요. 오히려 후발 주자지만 이격 좁히기에 성공한 신세계하고 롯데 미도파가 더 괜찮지 않을까. 유통 쪽에서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백화점 오늘 좀 과하게 가지 않았느냐. 예, 유통업체 가운데 조금 오늘 덜 오른쪽에 오히려 향후 미래가 밝다라는 전망도 들어봤습니다. 자, 종목을 아예 챙겨봐 주셨는데 그와 반면에 그야말로 기준을 정해주신 분, 우리 유성원 대리님은 기관이 사는 종목 중에 실적이 되는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시더라고요, 요즘에. 예, 그렇습니다. 일단 왜 기관 매수냐면요. 현재 보시면은 외국인은 주로 매도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주 세력이었던 외국인이 없는 상황에서 기관의 이런 움직임에 따라서 시장 주도 종목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같은 상황에서는 기관 매수 종목을 집중적으로 따라서 매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제 실적주라고 제가 했는데요. 일단 새로운 성장 동력이 있는 그런 분야에 투자하는 기업, 그런 쪽으로 일단 접근을 하셔야 되고, 현대 3분기 실적 또한 양호하게 나오면서 또 향후 4분기 및 내년 초에도 실적 턴어라운드가 가능한 그런 종목에 접근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재 이런 주가 변동성을 감안해서 기관 매수가 들어가 있는 실적주 종목으로 전 접근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종목 예를 들면 제가 2주 전에 추천드렸던 애경유화 있지 않습니까? 네. 애경유화 뭐 실적도 양호하고 또한 추가 성장 동력인 2차 음극재와 정제 글리세린 그러한 게 있고요. 또한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코오롱 생명과학 그런 종목들이 요 대상군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럼 애경유화는 저희가 지난번에 얘기를 들어봤고요. 코오롱 생명과학, 제약주 맞죠? 또 어떤 신성장 동력 날개를 달고 있는지 실적은 좋은지 오늘 종목이라고 하셨는데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코오롱 생명과학은요, 티슈진 C라는 그런 제약을 지금 개발 순항 중에 있습니다. 일단 이게 뭐냐면요, 퇴행성 관절염에 이렇게 효과가 있는 건데요. 이런 비슷한 유사 제품으로 메디포스트의 카디스템과 같은 그런 비슷한 이런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게 임상 2B 단계에 있는데요. 그게 올 연말에 성공하면 더욱더 주가의 탄력을 받을 수가 있고, 또한 의약품 그런 오리지널 CMO 사업에 있어서도 또한 확장세에 있습니다. 이런 오리지널 CMO 분야가 아무래도 더 고마진, 고수익이기 때문에 이런 재무제표 상에도 더 효과를 줄 수가 있고요. 네, CMO가 신약 원료 쪽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리지널, 그러니까 제네릭이 아니고 오리지널 쪽이 좀 더 이렇게 마진이 큽니다. 또한 그리고 세포 유전자 치료제 연구에도 또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고, 또한 현재 충북 음성에 있는 공장에 거기에 플러스해서 내년에 충주에 또 신공장이 증설되면은 캐파가 800억에서 2,600억대로 증대가 됩니다. 따라서 사업 규모가 커지고요. 또한 이런 제약 외에도 수처리 사업이나 환경 소재 같은 분야에 있어서도 꾸준히 이런 실적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코오롱 생명과학이 더 주가 측면에 있어서 더 양호해 보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최근에 기관이 사는지 수급과 함께 가격 설명 짧게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 아까 실적이 되면서 기관의 수급도 있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현재 일단 코오롱 생명과학 보시면요, 일단 현재 보면 오늘 91,600원으로 끝났습니다. 이렇게 좀 한 10월 초에 10만 원까지 갔다가 다소 좀 살짝 그래프상으로 조정받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다시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재차 이렇게 상승 여력을 이렇게 보이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91,000원의 매수가라고 저는 해드렸는데, 저는 내일 혹시나 더 높게 시작하더라도 시초가에 언제든지 매수하시면은 저는 수익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수급 보시면은 기간이 한 이렇게 근 일주 중에서 하루만 제외하고는 계속 매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간에 지금 매수세가 점점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수급상에 있어서도 이런 기간에 이런 매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럼 목표 가격을 어느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예, 저는 목표 가격을 한 95,000원 정도를 일단 단기적으로 보고 있고요. 근데 향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정고점인 10만 원 이상도 얼마든지 돌파할
예, 그런 잠재성이 많은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유성만 대리님의 코오롱 생명과학 사보자 얘기를 들어봤고요. 이제는 남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만 삼천리 얘기를 들어보죠. 최근에 이쪽 아주 좋은데 흐름이. 네, 그렇습니다. 지금 10만 원을 살짝 깨고 이탈하는 후에요. 지금 한 20% 급반등에 성공한 모습인데 제가 보기엔 좀 거래량이 다소 부족한 게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미흡하지 않나라는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 그림이 너무 좋습니다. 그 주력 사업을 하는 게 이제 도시가스를 이제 공급하는 업체인데요. 뭐 서울 쪽에 거의 전부라고 해도 되죠. 과반 이상을 갖고 있고요. 경기 서남부하고 인천 일부 지역을 어느 정도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꾸준히 성장 가능성이 높은 회사고요. 워낙 강세 국면에서 어느 정도 수혜도 예상되기 때문에 저는 이거 내일 아침 시초가로 좀 편입을 하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12만 5천 원, 손절 라인은 10만 9천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계속 신고가를 내다가 오늘 약간 조정을 받은 삼천리 쉘가스 수혜주이고 서울 대부분의 도시가스 사업을 이쪽에서 하고 있죠. 내일 삼천리 혹은 코오롱 생명과학을 사보자라는 얘기 들어봤습니다. 아까 SK하이닉스는 AS를 받은 듯하고요. 대한항공 유성만 대리님의 종목만 AS 받으면 되겠네요. 아, 예. 대한항공 보시면 제가 매수 가격이랑 거의 비슷한 가격에서 끝났습니다. 오늘 좀 장이 빠지는 바람에 좀 이렇게 오늘 좀 소폭 하락했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보면은 좀 그동안 하락세에서 이렇게 주춤하면서 이렇게 바닥 다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환율 하락의 수혜가 나타나고 원유 가격 안정 그리고 4분기에 화물 실적 개선 등 및 여객 수요 증가가 일어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 모멘텀을 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상승을 위한 바닥 다지는 중이다. 대한항공 훨훨 날길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의 다이렉트 전략 이제 슬슬 종합해 드릴 시간이 됐네요.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서 보여드립니다. 네, 이상 오늘 도움 말씀 주셨던 유성만 대리님 그리고 주대영 대리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뒤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장 1장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전 내일 2시에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